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조지 오웰은 저희에게 1984 등 여러가지 책으로 꽤 많이 알려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조지 오웰은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튼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버마에 가서 버마의 경찰로서 5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식민지 모국의 관료로서 식민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여기서 조지 오웰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하는가 하는 점을 깨닫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프랑스의 빈민가에서 살기도 하고 영국의 빈민가에서 생활하기도 하면서 글도 쓰게 됩니다. 스페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프랑코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 세계 지식인들이 스페인 내전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조지 오웰도 스페인 내전에 참여했고 카탈로니아 찬가라는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조지 오웰은 일관되게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나치나 파시즘이나 스탈리니즘에 반대했고요. 사회체계가 무엇이든 간에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망한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생각했던 지식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농장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우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물농장의 줄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영국의 메이너 농장에 동물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전체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동물들의 리더격인 메이저라는 돼지가 동물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동물들의 생산물들을 인간들이 모두 가져갔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동물의 적이다. 동물은 우리의 동지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동물들이 이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주인 존스가 노름에서 돈을 잃고 술에 취해서 동물들을 건사를 소홀히 합니다. 배가 고픈 동물들이 울타리를 뛰쳐나와서 농장주를 쫓아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이 성공했던 것입니다. 동물들이 점령한 동물농장 어땠을까요? 동물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일을 했고요. 도둑질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고 불평도 없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동물농장을 운영하는 7가지 계명을 회의를 통해서 제정을 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것을 빗댄 것이기도 합니다. 그 7가지 계명이 이렇습니다. 1. 무엇이건 2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무엇이건 4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이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1번과 2번을 통해서 동물과 인간을 적과 아군으로 구분합니다. 3, 4, 5번을 통해서 인간이 하는 짓은 모두 다 하지 말아라, 나쁜 짓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요. 6번, 7번을 통해서 동물 세계, 인간 세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룰을 정했습니다. 이들이 잘 살아갔을까요? 사회주의가 발전하면서 늘 나타났던 것이 노선투쟁입니다. 이 동물농장에도 노선투쟁이 등장했습니다.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스노우볼과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식량 증산에 우선점을 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나폴레옹의 노선이 부딪혔습니다. 이 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정면으로 붙었죠. 바로 그때 나폴레옹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9마리 개가 스노우볼을 물어 죽이려고 뛰어들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깜짝 놀랐죠. 스노우볼은
개들을 피해서 농장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노우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소문만 무성했지 실체가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이 개들은 어디서 났을까요? 반란이 있고 나서 불과 하루 이틀 후에 동물농장에 있던 개가 9마리의 강아지를 낳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자기가 키우겠노라고 해서 데려갔던 강아지 9마리가 싸나운 투견이 돼서 나폴레옹의 호위군으로 등장했던 것이죠. 마치 히틀러의 SS라든지 독재자를 경호하는 역할을 하는 개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혁명이 계속해서 잘 발달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가지의 계명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흐려집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4번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가 어느 순간 어떤 동물도 시트를 깔고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를 깔고 라는 것이 추가되면서 시트가 없으면 침대에서 자도 된다는 것으로 변했고, 돼지들이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계명이 이런 겁니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 이유 없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로 변했고, 돼지들은 농장을 운영하는 인간들과 물물거리를 하기 위해서 인간과 교류하려면 술이 필요해서 술을 마신다라는 이유를 달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계명이 변하면서 동물농장은 점점 동물들이 살기 어려운 농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물들이 다 모인 속에서 나폴레옹이 동물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와서 고백하라, 자백하라. 그러자 돼지, 닭, 거위 이런 동물들이 와서 어저께 지난주에 잘못을 했노라고 고백하자마자 바로 개들이 와서 물어뜯는 직결 처분을 합니다. 자아 비판과 직결 처분이 횡행하기 시작했고 동물들의 시체가 바닥에 늘비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또는 전제주의 국가가 타락하면 동족을 죽이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진행됐던 것이 개인이 우상합니다. 나폴레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모든 동물의 아버지 나폴레옹, 양떼의 보호자 나폴레옹. 이는 마치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이런 사람들의 개인 우상화가 엄청나게 진행됐던 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7가지 계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발생이 됩니다. 돼지들이 2발로 걷고 인간들과 거래를 하고 술을 나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농장주들이 동물농장에 놀러와서 돼지들과 노름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놀이를 하는 것이 나왔고요.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유리창을 통해서 지켜보는데 돼지들의 얼굴이 변해서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인간들의 얼굴이 변해서 동물들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농장은 1945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스탈린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가 점점 독재화되는 것을 보면서 사회주의도 견제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으면 전제주의가 된다 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조지 오웰은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풍자를 통해서만 했으면 아마도 당대 권력을 비판하는 데 그쳤을 것입니다.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당대를 넘어서는 영원성 또는 영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5년이 지났지만 동물농장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많이 읽히고 거론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이 동물농장에 주는 별점은 3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별점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